그럼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이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진택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52쪽에서 59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8건 지적사항 중 6건을 완료하였으며 52쪽 조례 정비 촉구건은 추진 중으로 금년 내 완료 예정이며 59쪽 공도 사곡 주차장 부근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도로 체계 개선 건은 인근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 3억 이상 사업은 총 6건으로 제1산업단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도 승두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하가천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수용 재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금년도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자동차 정비업 신규 등록 시 정비 책임자 자격검토 소홀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아 향후 신규 등록 시 정비 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입니다. 쌍용 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부지 소유자의 고액 보상가 요구로 협의 매수가 불가하여 확보된 예산 10억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입니다. 안성모범 운전자에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2,500만 원씩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녹색 어머니에는 2017년과 18년 각각 750만 원씩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MOU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금년 1월 25일 안성 서울 직행버스 신설을 위한 대원고속 등 3개 운수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금년 3월 28일 동탄 청주공항 간 국가철도 제4차 국가철도항 반영을 위한 공동협약서를 진천군 청주시와 체결하였으며 금년 5월 27일 평택 부발선 철도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와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용자 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공유재단 건물 현황입니다. 교통정책과 공유재단으로는 2015년도 준공한 공도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건의 건의사항 중 3건은 2018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원곡면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선행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장기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019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2회 개최하였으며 기타 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각 위원회별 위원 명단은 7쪽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입니다.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12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1건의 총 23건에 598만 5천 원을, 2019년도에는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3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9건 등 총 12건에 263만 8천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집단면허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대덕면 건지리 버스 승강장 설치 건의 등 총 3건의 집단면허에 대해 완료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민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 2건과 2019년 3건의 반려 민원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7건의 인허가 사항 중 보완 지시를 통해 5건은 보완을 통해 인허가를 완료하였으며 2건은 보완 불이행으로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및 백성운수에 대한 지원 예산은 2018년도에 12화 도비를 포함 총 41억 9,879만 9천 원을, 2019년도에 도비 8억 5,209만 9천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시외버스인 경인역에 대한 지원 예산은 2018년도에 도비 7,114만 원을, 2019년도에 도비 1,068만 1천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교통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경인역 자동차 등 57개 업체 281건 위반 행위에 대해 1억 9,755만 원을 부과하여 4,22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경인역 자동차 등 21개 업체 30건 위반 행위에 대해 610억 5천을 부과하여 410억 5천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운수업계 유리대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총 191억 9,583만 3천 원을, 2019년 현재 총 48만 3,666만 2천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총 25,484건에 9억 3,524만 원을 부과하여 19,944건에 7억 3,655만 8천 원을 징수하여 78.5%의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 수단을 이용한 과태료 자진 납부 감경 안내와 상담 인력을 활용한 과태료 납부 동료를 통해 과태료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검사 과태료와 책임보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2018년도 2,594건에 1억 6,559만 7천 원을 부과하여 2,114건에 1억 1,492만 7천을 징수하였고 2019년도 현재 723건에 4,527만 9천을 부과하여 503건 2,658만 3천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조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2018년도에 5,398건에 4억 8,081만 7천을 부과하여 3,133건에 1억 4,468만 5천을 징수하였고 2019년 현재 2,279건에 3억 3,948만 2천을 부과하여 894건에 5,916만 8천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과 세수입 징수팀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부 동료와 채권 확보들을 통해 1,500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 차량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96건을 접수하여 57건을 처리하였고 46건을 처리 중이며 2019년도에는 26건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압류 및 체납 차량 증가로 방치 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무단 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홍보하고 소유자의 자진 처리를 적극 유도하여 무단 방치 차량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용주차장 관리 위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6개 소유 공용주차장에 대해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3개 업체의 위탁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위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으로는 공도 사국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건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관련 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주정차 과태료 감시 카메라 60대 등 총 94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형별, 읍면동별 설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입니다. 교통 관련 시설, 신설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무인단속 장비 설치,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버스, 택시 승강 설치 등 시설물 설치 및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통하여 교통이용 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고차료 체계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제1산업단지 등 3개 소에 대한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사업과
경찰서 앞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완료하시며 온곡면 하가천 및 외가천 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은 각각 2월되어 외가천 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선 사업은 공사 추진 중이며 하가천 삼거리는 수용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기 교차로 등 2개소의 주민 불편해서 교차로 체계 개선 사업 중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조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검토 영역 추진 실정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15년 80억의 노선에 대해 노선 전면 재검토 영역을 추진하여 2016년 33개 노선을 개편하는 계획과 버스 노선 취약 지역에 대체 교통 수단인 행복 택시를 적극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주 50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노선을 조정하고 대체 교통 수단인 행복 택시를 투입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행복 택시 운영 추진 실정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39개 마을에 행복 택시가 운행 중으로 세부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중교통 이용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행복 택시 확대 운영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내버스 주 52시간 1일 2교대 적용에 따른 노선 감축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체교통 수단으로 행복택시 확대 운영을 통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사전 예비 타당성 용역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3년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평택 안성수산 도시철도 사전 타당성 용역을 2015년 3월 착수하였으나 2016년 동일노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2010년 12월 경기도 도시철도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평택부발선 철도 건설 사업은 2018년 11월 국가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 5월 경기도와 안성, 평택, 영인, 이천시가 조기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동탄, 청주광안 철도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2019년 3월 안성시와 진천, 청주시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6월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철도 건설 사업은 안성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 교통정책과 이렇게 보니까 해결이 많이 되셨네.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러세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이 우리 저 팀장님들하고 대단하신가 봐. 저는 지적은 제가 보기에는 보니까 없고 지금 제가 이제 건의 사항 같은 거를 이렇게 저는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다니다 보니까 우리 이제 금강초등학교가 거기가 이제는 농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스쿨존은 돼 있더라고.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위험하다고 무슨 카메라 이런 걸 이제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내가 얘기를 해봤는데 카메라는 좀 경찰서하고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CCTV는 우리 시에서 한 거는 그 오거리 있잖아요. 예, 예. 오거리는 있더라고. 근데 학교 정문 앞에는 없어. 그래서 네, 네. 그런 거를 원하고 정 안 되면 이제 이거 전멸등 있잖아. 깜빡깜빡하는 거. 전멸, 예, 예. 그런 거라도 좀 해서 학생들 이제 안전을 좀 이렇게 좋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번 했으니 한번 과장님 한번 가보셔서 한번 내 이따 전화번호 이렇게 하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 알겠습니다. 현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는 3주에 이제 승강장 요새 이제 새로 생기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시비라는 거요. 이
북비로 하는 거예요. 저 미장리 쪽에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거기는 38국도이기 때문에 예. 수원국도에서 하는 거건. 아, 그래요? 예. 제가 우리 6대 의원 들어와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예. 교통정책과에서는 매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진호 우리 과장님이 딱 올해 내보에 한 건데 그게 바로 뭐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6대 때 거기 미장리 그 승강장지 계속 요구했는데 위험성에 따라서 여전 안 된다고 그런 건데 한 방에 됐잖아. 그 과장님 능력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들하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 팀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님들하고 팀장. 그래도 일단은 고맙습니다. 대표성은 과장님 아니셔. 이게 바로 이런 일을 우리 공무원님들이 해줘야 돼. 왜냐하면 6대까지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거를 이제 7대에 들어와서 했다는 거는 그때도 되는 건데도 아는 건지 난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과장님은 했는데 딴 분은 안 했다면 그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밖에 안 되는 건데 너무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끝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고생해줬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바로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차 이제는 이제 화물차 이 큰 것들 이런 거는 차고지가 있잖아요. 신고할 때. 예. 근데 이제는 글리 가야 되는데 이제 뭐 멀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넓은 공간에다 이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배치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너무 큰 차가 시내 말고 이제 그 시내 근처에 보면은 큰 차들이 많잖아. 예. 웬만한 차 가정은 괜찮은데 뭐 이제 무지하게 큰 거 있어 뭐 탑차도 뭐 이렇게 잘 안 보이고 그런 거 그런 거는 그래도 조금 계도를 해서 그분들도 뭐 먹고 사는데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미관이 아닌 이제 교통 사항이나 뭐 이런 걸 봐서는 좀 더 먼 데다가 좀 이렇게 뒀으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런 게 자꾸 또 시내권에 들어오면 다 보면 다 불법인데 또 불법 너무 또 저기에다가는 뭐 그분들도 생계가 위태로우니까 계도 같은 거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뭐 버스는 지금 우리 이제 마을 뭐 도시는 그러니까 이제 시내권은 별 그런 좀 민원이 없는데 이제 좀 우리 같이 이제 면 단위 마을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이 버스 좀 많이 다니게 해달라 막 맨날 그냥 민원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하여간 잘 노선을 조정 같은 걸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좀 뭐 편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다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가 대포차 했잖아요. 예. 지금 대포차 없어요? 많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대포차 같은 거는 보험은 들고 다니는 건가? 말 그대로 대포차기 때문에 아주 보험도 안 못 드는 거지요. 복잡합니다 그게. 근데 대포차가 사실은 뭐 재산이나 있고 이런 사람들 같은 이 외국인들도 대포차 끌고 다니는 애들도 있을 텐데. 있습니다. 그거 큰일 아니고 잡을 수도 없고 이래지도 못하고. 뭐 사실은 사고 나면은 뭐 피해자만 저기지 그거. 그런 거 어떻게 경찰서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빨리 대포차 뭐 없애는 방도는 없나? 운행하는 거는 이제 경찰에서 이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네. 방치 차량의 대부분이 또 대포차입니다 그게. 방치 차량.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치 차량은 저희가 이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하여간 과 중에서 제일 흡축한 과가 교통정책과네. 고맙습니다. 예. 고생들 해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네, 칭찬을 많이 받으셨는데 저는 좀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약자 관련해 갖고 좀 여쭤볼게요. 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운영 중인 조례가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네.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침,
뭐 이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우리 지금 2017년부터 저기 동행천사 해갖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지금 운영 중인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4월 말 현재까지 지금 누적 이용 건수를 보니까 15,607건. 네, 등록자 수는 504명 정도네요. 근데 우리 이제 관련 조례에 보면은 지금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우리 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가 여튼 한 번도 소집이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지금 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하고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네네. 이게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네네. 아울러서 지금 이동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서는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네네. 다만 해갖고 이제 여건에 따라 조정 운영이 가능하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운영 지침에서는 운행 시간을 평일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네.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현행은 작년 6월부터 오전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 예. 법정 공휴일에만 지금 휴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토요일, 일요일 운행 시간은 지금 평일과 같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운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일부 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거 우리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토요일은 지금 저희 직원이 12분이 하고 계시는데 운전기사님이 그 중에 2분은 그 공휴일 날 나와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운행 시간을 여쭤봤습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그 우리 운영 지침하고 지금 현행 그 운행하는 그 현실적인 운영 방식하고 지금 일치하지가 않죠. 예, 운행 지침을 일단 변경할 필요가 일단은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15대 지금 운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4대를 추가로 지금 구입하실 계획인 걸로 예, 알고 금년도에 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운행 시간은 일단 단계적으로 좀 확대를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부분에 대해서는 평일과 마찬가지로 좀 운행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우리 운영 지침하고 이런 걸 좀 정비하시면서 네. 네, 좀 그 교통 약자 부분에 대한 이동권 확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로이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교통 약자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나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교통 약자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최초에 얘기했던 게 장애 등급을 가진 1급, 2급. 그래서 저희 시에는 한 2,300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최초에 100명당 200명당 한 대꼴 해가지고 12대를 제기했던 건데 이제 새로 오신 지금 이재명 그 도시장님께서 더 확대하자 해가지고 100명당 한 대꼴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12대가 맞았었는데 그래 지금 추가 확보돼가 15대 됐고 금년도에 이제 4대가 이제 또 추가 확보가 되게 되면은 19대가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24대까지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 되면은 현재는 지금 2010년부터 이렇게 운영 중이고 이 운행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그거는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사항을
꼼꼼히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장애 1, 2등급 말씀하시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얘기하는 교통약자라 하면 물론 60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해갖고 이제 예, 규정을 맞습니다, 하고 그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하시려면 네네. 교통약자 부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우선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계획과 연체발 계획을 수립해서 조직 체계를 운영하시고 그 방법 또한 찾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네, 교통정책부 김종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1급, 2급이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시겠지만 그 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숫자를 파악해봤는데 거의 한 10,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거는 시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이제 개정을 해야 되고요. 저희 네. 지침도 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상위법 교통약자법에 따라서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노트하고 우리- 계십니까? 팀장님, 지금 저희 거랑 사회복지과랑 업무가 좀 조합돼 가지고요. 네. 예.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과대로 저희 과는 저희 과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 일단 대상 시설 부분에는 교통수단, 도로 부분과 또 주차장, 버스 정류장 이런 부분에 대한 부속 시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과에서 체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저희가 좀 미흡한데 그거 좀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관련 조례하고 관련한 우리 교통정책과의 사업이 지금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재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 시설공단에 이제 위탁을 해서 이제 하는 부분까지 또 운영비 주고 있는 아주 이제 그 초보적인 아직적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가지고 한번 저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이나 뭐 도시계획도로나 다 이거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여튼 또 그 정류장 같은 데에는 제대로 점자 블록이나 뭐 이런 게 설치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각종 도로에서 여튼 장애인들이 그 편하게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보도턱이나 이런 부분이 여튼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갖고 사전부터 사후까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시내 것만 하더라도 이 보도턱 때문에 그 휠체어 이동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 많아요. 네. 예. 특히 또 이 조례에 따라서는 지금 그 이동편의 기술센터도 지금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저 김종영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 그 대중교통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저희 네.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서류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뭐 별도로 제가 받겠고, 일단 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조례가로 규정하는 테두리가 있고 그 내용이 있는 것인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우리 집행부가 시행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내용적으로 지금 전혀 파악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 조례와 관련해서도 지금 그 실태 파악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예, 그것에 따른 여튼 시행 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절실하니까 좀 담당과에서 좀 제대로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겸히 듣고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그런 저기도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예, 좀 더 있는데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저기 화물 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에 관련한 좀 자료를 받아봤어요. 네. 지금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불법 주차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각종 사고 유발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법상으로는 지정 차고지를 이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지정 차고지 같은 경우에 우리 주로 위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저희들도 화물 자동차 그 주차장을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 제기를 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저희가 화물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은 없고 민간 저기는 좀 있습니다. 민간 주차장이. 근데 대부분의 운송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차고지 그런 주차장 넣는 게 아니고 네. 편리하기 위해서 그냥 대로변에다 그냥 대놓고 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지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차고지 우리 신고를 해야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차고지 신고 위치가 차고지가 주로 위치가 도심지에 있는 건지 외곽에 주로 있는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교통정책관 김종영입니다. 주로 외곽에 있습니다. 네, 시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비용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이제 외곽에 위치하는 것 같고 실제 이제 거주하는 곳하고 이제 상대적 거리가 머니까 아예 그냥 과태료를 지불하고 말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위반하는 사례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튼 주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그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진사도서관, 종합 그 운동장, 아파트 밀집지역 뭐 이런데 지금 불법 행위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안성시 역시도 뭐 이것 때문에 고심이 좀 깊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제 그 문제를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 단속 현황과 과징금 부과 건수 부분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단속 건수는 상대적으로 좀 있습니다. 네. 불구하고 부과 건수는 과태료 부과 건수는 굉장히 좀 적어요. 이게 뭐 거의 그 2017년 1,726대를 단속했는데 179건, 2018년에는 2,459건에 268건, 2019년에는 530대에 64건 정도만 일단 과징금을 부과한 그 상황입니다. 지금 경고장을 일차적으로 좀 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금년 예. 경고장을 붙인 다음에 행정 조치를 하게 되는 유예 근거가 있습니까? 팀장님. 예, 김종영입니다. 네. 유예 근거는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저희 법에 네. 2분의 1 감경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 건수는 지도와 단속을 포함해서 네. 뭐 2,000건, 3,000건 되는 거고요. 실제로 네. 그 중에 한 10% 정도만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건, 2,000건 다 과징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저희가 한 처음에 2회, 3회 정도는 계도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3회 때까지 그 자리에 정차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진사리 건은 저희가 네. 3월달, 4월달, 5월달 한 40건 정도 과징금을 매겼고요. 저번 주에 나갔는데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니, 감경 기준은 그 생계형으로 1.5톤 미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튼 그 면제 규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화물 자동차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1.5톤은 해당은 안 되고요. 예. 네, 그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그렇게 있고. 예. 예. 네. 그 일단은 그 화물 자동차 위반 사항에 대한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 제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적하신 건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내부적으로다가 지금 감경 규칙을 네.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금 부과 그 건수에 대비해서 지금 일반 화물하고 개별 화물하고 범칙금이 지금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가진금 곱하기 제가 부가 건수 곱하기 이거를 해보니까 2017년은 지금 실제 부과한 액수가 반도 안 되네요. 액수가 이게 알아서 깎아주는 겁니까, 시가? 지금 말씀하신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으로다가 감경을 하면 20만 원은 10만 원, 네네. 그리고 10만 원은 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차익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세부적인 감경 기준을 여튼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좀 간단하게 대중교통 민원과 관련된 내역도 좀 찾아봤는데 지금 대중교통 민원 건수 대비 이것 역시도 행정조치 결과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가 김종영입니다. 예, 좀 무정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뭐 불친절, 뭐 욕설, 뭐 신호 위반, 네, 과속 운전, 네. 뭐 그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저 행정기관에서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신호 위반, 뭐 과속 그런 거는 지금 안성경찰서로 다 이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무정차가 가장 많아요. 민원 내역 중에 무정차가 가장 많거든요. 예, 예, 무정차 100% 지금 그 행정조치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네. 백성운수에 가서 영상을 확인합니다. 네, 근데 그 민원인께서 주장하시는 거와 네, 저희가 영상을 확인한 거와 네. 약간 다른 게 있는 거는 저희가 행정처분하기 애매한 거는 처분을 못하고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 확실한 무정차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튼 그 민원 건수 대비 지금 행정조치는 현격하게 좀 낮은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더불어서 지금 이건 민원 처리 일과 접수 일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민원 처리 며칠 내에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까? 7일입니다. 네, 최대 26일까지 지금 그 처리 일수가 여튼 연장된 사례가 보입니다. 대부분 7일을 경과해갖고 지금 민원인들한테 답신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근데 네. 그 연계된 건 아마 제가 봐야 알겠지만 민원인께 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연계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예. 잠시 그 박상순 의원님 그 네.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니, 본인이 1분이면 그 질의 끝냅니다.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그 발언하실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 발언권이 질의를 안 하시면 그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면 끝납니다. 네, 그럼 3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버스 요금 인상 지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대중교통 그 서비스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시가 책임 있게 조금 그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시면서 유형별로 정리하셔서 처벌할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을 좀 강화하시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장치나 마련에 좀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정책과니까 버스하고 상관 관련이 많으실 텐데 전에 저도 시골이라 이제 버스를 많이 기다려 보는데 뭐 보통 1시간에 한 대씩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1시간은 그냥 뭐 잘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12시 차인데 12시에 안 오고 2분만 늦게 와도 이제 막 욕을 많이 합니다. 속으로. 네, 그렇습니다. 버스 기사분은 그렇죠. 속으로. 아, 자식 1시간도 기다리는 놈이 2분을 못 기다리냐는데 아무튼 제가 짧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약속된 시간이 네, 다 네. 있습니다. 네. 일단 궁금사항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대 그 건질이 그 뉴턴 장소 그 38국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네. 그것도 이제 수원국도에 저희가 2010년도 요청을 해가지고 국도에서 이제 그를 이제 설치하는데 사실 저희들 의견을 들었을 때 저희 시에서는 유턴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저희도 문서로 이제 회신을 하고 그랬는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수원국도를 가서 협의를 잘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해가지고 아마 지금 유턴을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잘 협조가 돼서 다행이고요. 만에 하나 그게 안 되면은 그 주민들 요구하시는 대로 그 대도면 사무소 우회래도 하나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신문인데요. 어르신 주차구역 시행 2년 공무원만 안 지킨다. 뭐 아까 그 버스 1시간 기다리는 거 2분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뭐 안 지켰을 때 강제성이 있습니까? 팀장님. 네, 지도팀장 백순조입니다. 그 어르신 그 우선 주차라든지 그 임산부 주차 이런 거는 사회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제 뭐 기준은 65세 이상인가 봐요. 근데 뭐 65세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주민등록증 보장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네. 또 65세라도 뭐 상당히 동안이신 분은 젊은 사람 같을 수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지금 뭐 우리 경기도 전체 시군이 하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냥 교통 약자들 뭐 임산부라든가 예. 노인분들 이렇게 뭐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장애인 따로 있고 여성 임산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지 어르신 주차구역 있지 뭐 이런 게 조금 너무 많이 복잡하게 이렇게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이제 시민들 건의사항 위주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버스 승강장 일부가 물론 그 주변 제초 작업 이런 거는 뭐 딴 부서에서 했겠지만 불법 광고물 이런 거로 좀 상당히 좀 지저분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내부체적으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랑 그 시내 이제 무상 주차장으로 이렇게 변경된 곳이 몇 곳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상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돈을 받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서인사거리 이제 흔히 우리 광신 로타리라고 그러죠. 네. 거기 이제 신호 체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양 끝으로는 신호등은 없더라고요. 그냥 그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양쪽을 건너다 보면 한 곳은 신호등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파란 불일 때 건너는데 네. 양쪽 끝에는 없으니까 이제 그 신호대로 사람은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차 이렇게 충돌이 가끔들 되더라고요. 아, 거기서요? 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그렇게 신호를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설치하실 때부터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한번 그 시민들 말씀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유심히 봤는데 그 끝은 신호등은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시 우회전 차로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차가 아니,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데 운전자들이 그렇게 인식 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 뭐 내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차들하고 이렇게 좀 많이 그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 문제 좀 한번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제가 저번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건데 그 중앙대 그 주차장 그 네. 우리 면민들 많이 이용하는데 그 선차일 문제 대형 파라솔. 네. 제 생각에는 5m짜리 하나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동면민들은 각종 행사시 거기서 다 출발하시거든요. 5m짜리 그 선차일하고 저 의자 몇 개 이렇게 놓으면은 요즘은 뭐 6시, 7시만 돼도 이렇게 햇볕 많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거기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8시 그래서 좀 일찍 나오시는 분들은 뭐 10분, 20분 이렇게 잠깐 어르신들 이렇게 앉아 계시게 그것 좀 한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5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유광철 의원님. 네, 유광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안성 서울 그 직행버스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개통된 이후에 네. 공도에서도 공도 터미널에서 서울까지 좀 직행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셨죠? 좀 어떻습니까? 현재 공도에서는 바로 타기 때문에 네. 공도에서는 큰 적이 없는 오히려 이제 안성에서 이제 직접 남한성을 가다 보니까는 네. 이제 중간에 계신 분들은 조금 그런 얘기 있을 수 있는데 공도 분들은
어차피 안성하시러 바로 그냥 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은 이제 경기도 그 정책에서는 노선 입찰제라는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그게 이제 추진이 좀 안 되고 시외버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역으로다가 출근하는데도 물론 이제 문제가 많지만 퇴근할 때 네네. 공도를 거쳐서 안성을 가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시죠. 예, 그래서 꼭 검토 부탁드리고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6시부터 6시 반 사이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출근 때 이제 안성에서 공도를 경유해서 서울을 가기 때문에 안성에서 많이 타시면 공도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전부터 이렇게 민원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증차하는 쪽으로 좀 중차까지는 좀 사천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 52시간하고 네. 일일 2교대를 하다 보니까는 흑자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증차를 못하는 그런 이제 현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간을 네. 그 타임 시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차량을 한 대 배치한다는 것은 좀 힘들었지만은 네. 그 간격을 좀 좁혀가지고 네. 그런 저기는 했습니다. 해소가 많이 됐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네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공도 중심상가 있죠. 네네. 이제 CCTV를 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CCTV를 단 이후에 네. 이제 그쪽 상인회에서 건의도 많이 하고 또 민원도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요점을 보면 이제 단속 시간을 좀 탄력 있게 조정을 해달라. 네. 두 번째는 이제 그쪽이 일방 통행을 만들어주면은 뭐 한쪽에 차를 주차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방 통행을 좀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차장을 좀 증설을 해달라.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세 가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하게 논의되고 검토를 해보셨을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최근에 그 다수인 민으로 이게 접수가 돼가지고 네. 현장 답사를 저희들 다 하고 이제 그분들도 찾아뵙고 이제 설득을 하고 그랬는데요. 단속 시간에 대해서는 네. 실제로 딱히 거기만을 특혜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식이 저녁이 단속을 전부 다 똑같이 하면서 경기도권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단속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많이 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만 평택의 모 지역을 저기에서 단속을 좀 유예해달라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또 작년에 저희 행감 저기에서도 단속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하시던가요, 충분히? 물론 이제 좀 서운해는 하시죠. 네. 일방 통행도 그리고 주차장 증설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네. 그런 자료를 좀 다 드렸었는데 사실은 다들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게. 일방 통행 저희가 적극 한번 검토를 좀 해보고 있고 주차장 증설 부분은 그 부분에 이제 공원하고 상업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에 그 띠테이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인데 어디 할 만한 공간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린이 저기를 완전히 뜯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저쪽을 공도 저류지 있는 부분 네, 네, 네.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증설하는 방안을 한번 예. 2층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예. 검토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네네. 예. 좋은 안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예 그쪽 그 요새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상인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다 우리 안성 시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여튼간에 잘 이렇게 그분들도 좀 살 수 있게 탄력적으로다가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주차장 증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2층 증설하는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차장 주차 해소에도 좀
좀 이렇게 도움이 돼서 그 상인들 경기가 조금이라도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안정열 위원님. 예, 아까 한 가지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이제 철도가 우리 그 김학용 의원님 노선은 그 전서부터 1, 2, 3주 이렇게 쪽이라 가지고 가는 노선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배란간에 보게 배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엊그저께 축산장에 가고 엊그저께 또 우리 그 U20의 그 저기 축구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아 동북권 1, 2, 3주 철도 마냥 철도까지 이제 버렸다고요. 1, 2 가니까. 글리 간다는 철도가 왜 글리 가느냐고 MOA를 용인거정 다 이렇게 체결했잖아요. 왜 용인이 들어갔냐. 그 말씀을 해주면서 동북권 1, 2, 3주 철도 그것도 다 이제 물 건너갔는데 뭐하러 여기 안성에 있을 필요가 뭐 있냐고. 그냥 우리가 저 음성이로 가자는 거요. 그런 그 우리 과장님 제가 시정질의도 한번 했잖아. 과장님 생각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 부발선은 궁극적으로 지금 김학용 국회의원님께서 네. 노선을 정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국가에서는 3차 계획망에는 그대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성을 해가지고 부발로 가는 걸로 그 노선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김학용 국회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처음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이런 계획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계획 검토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3차 망에는 그쪽으로 안 돼 있고 안성에서 바로 부발로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이제 먼저 시정질의를 했지만은 네네. 그거를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유도를 해야지. 그저 뭐 유토피아 호국은 다 얘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희망이 저는 그쪽으로 이제 가는지를 알고 이렇게 있는데 용인이 거기 MOU 체결했는데 들어가 있으니까 뭐 보게 배감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1, 2, 3쪽 버렸구나 이제 안성이 예의 음성이로나 가자. 네네. 어차피 규제도 많은데 음성이로 편입 때문에 규제가 없어. 거기는 모든 뭐 공장이고 뭐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지금 발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래서 이번에 잘 참작을 해줘. 뭐더 네네 위원님 저기에서 예, 예. 용인을 끌어들이는 거는 지금 PC가 조금 안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그 대규모 이제 그 사업들을 네. 거기다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제 반영이 예, 용인이 들어간 것도 뭐 이제 봅니다. BC 때문에 그러는데 네네. 그 제가 이제는 그 답을 줬잖아. 우리 거기 지금 이제 매장돼 있는 분들이 우리 안성시 인구만큼 계시는데 그런 거를 하면 BC가 나올 텐데 그런 쪽이라도 유도를 해가지고 1, 2, 3, 6 이렇게 끼게 해야지. 지금 당장 나오잖아. 지금 보게 배감위로 간다니까. 이제 철도도 그나마 1, 2, 3족을 버렸구나. 규제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우리가 그냥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유직금 분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음성이로 옛날도 그랬잖아. 우리가 안성이 버린 뭐 1, 2, 3족 음성이로 나가자. 진천 가자 이러잖아. 똑같은 발생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 참작을 하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다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도 7월 달이면 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서 축산 3족 1족 2족 동북권 이장단 회의할 때나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U를 체결했다니까 용인이 왜 들어갔느냐고 거기에. 그러니까 용인이 들어갔다는 거는 배감위로 이제 쳐서 뭐 저 부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기대고 했던 1, 2, 3주기 이제 빠지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 기회에 아주 음성으로 나가자고. 3차 계획망에 용인 쪽도 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요. 하여간 그런 흐름이 일고 있다는 것만 아시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내려 11시까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지금 요거 하고 있습니다. 그 원곡, 공도, 아양 등등 시내 전곳에. 근데 현재 이게 보면은 원곡면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2019-23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25억 사업 계획을 제해서 그 지금 면사무소 주변에 이거 하겠다고 지금 중기에 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설계비조차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면 내년에 25억을 편성해서 뭐 땅 매입하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내년도까지 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토지는 지금 종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34평에 약 60년의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대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담겨져 있는데 선행제권인 도시계 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 토지주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아직 매매할 의사가 없다고 그러길래 지금 추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너무나 뭐 자기들 공약이나 치적에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사업을 중개에 반영할 때는 예산이 20억 이상 들어간 건 다 태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연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안성시가 줄곧 이런 행정 많이 합니다. 엉터리 같은 행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그 사곡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지금 2월 돼 있는 사업입니다. 사곡 주차장뿐만 아니라 원곡 그 지금 하가천 삼거리 회전 교체라도 다 사업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 2월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절실히 원해서 한 사업도 아니고 일부 어느 사람이 의미에서 그걸 집어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도 안 되고 앞으로 보상비도 사업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저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성시 모든 사업들이 지금껏 그렇게 해왔어요. 교통정책과뿐만 아니라 제 부서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생색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수억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그 사업이 종료되지 못하고 질질질 끊고 계속 2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했다고 이제 치적을 내세우는 거죠. 추후에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그 평택 보발간 철도 사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그동안 안성시가 이게 오래전부터 안성보발 국가 철도망 계획 사업에 포함된 사업인데 이걸 위해서 안성시가 또 이 국가 철도는 중앙에 예산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중앙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 내용들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입으로만 다 털은 거죠. 뭐 하겠다고 공약이다고. 그러면 적어도 안성시에서는 그 중앙부서가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데이터 뭐 용역 자료 같은 거 해서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각 시장 따로 국회의원 따로 다 따로따로 놀았던 거예요. 그러면 된 게 뭐 있습니까? 2차, 3차 지금 저 철도망 구축 계획사업이 오기까지 안성시 한 게 없어요. 다 입으로 평택보발 철도 지나갑니다. 조기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뭐 있나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국가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고자 이제 관계 지자체하고 좀 더 협업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평택부발도 민선 6기까지는 사실은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빠져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추진해서 7월달에 아마 제대로 이제 추진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있습니다. 본인들이 엄청난 그 치적을 해온 것처럼 치적을 쌓으려고 그래 말로 다 했는데 지금 말로가 밖에 된 것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성 도시철도 지제역에서 안성 오는 거 지금 추진했습니다. 용역비 세웠어요.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뭘로? 국가에서 그 평택 부발간 하다 보니까 살짝 바꾼 겁니다. 의회 보고도 안 했어요.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설계를 바꿔서 저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면 안성시가 뭐 철도 하는데 철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이거죠. 시민들한테 다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응? 내가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은 돈대로 까먹고.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다 이품만 바른 거예요. 립 서비스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크리스마스 예산이라고, 예? 그냥 선물 던져주듯이 공짜 던져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건 입으로 다 하고 다니면서 실체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저기 평택 부발선은 저희들이 7월 달까지 해서 예비 타당성을 반드시 신청을 하는 걸로 국토부하고 이제 얘기가 지금 잠정으로 다 돼 있고요. 7월 달에 예타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좀 나올 겁니다. 지금 7월 말까지 한국철도도시공단에서 지금 용역 끝나잖아요. 거기에 네. 지금 안성시는 우리가 전 민선 6기 때 도시철도 하던 것을 일반 철도로 겸용하는 거 해서 그 용역한 것을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3차 국가망에 잡혀 있는 걸로 네, 하는 거죠. 여기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성 철도 시대를 연다고 하는데 철도 시대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이 알게 해줘요. 다 지금 뭐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속철로 간다는데, 응? 뭐 공도에 역 세우고 뭐 안성 역을 어떻게 세우냐 이렇게 해요. 거기에 답변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 담당자들 빼고는.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지금 안성시에 지금 차고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만 확인했습니다. 저 삼죽 초등학교인가 뒤에 덕산주 사이 분야 차고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요 문 닫혀 있고요, 수풀이 무다하게 나 있고요. 거기 차량 한 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도로가 3m 도로입니다. 어떤 차고지를 해준지 모르지만 그런 현황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차고지도 실태 조사해서, 예? 이용 여부 판단해서 뭐 폐쇄할 건 폐쇄하고 해줄 건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 그러니까 지금 차고지 밤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민원도 발생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되도록이면 사업 추진 기간에 마무리 질수록 하고요. 거기에 상대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원해서 많은 분들이 원해서 한 사업인가를 좀 따져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 왔다고 그거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특혜, 일부 자를 이용하는 자를 위해서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자기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 특혜를 주거나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차장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전에 뭐 지금 사곡 주차장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3년 할 경우에 개인 이용 시설이 되지 누가 돈 내고 주차하는 사람 없다. 그것도 말씀드렸고, 제가 늘상 얘기지만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원 부지내 지하화해서 또는 그 뭐 학교 시설이 됐든 종교시설이 됐든 지하화해서 우리가 비용 대서 그 공유 주차하는 그 주차장 설치 문제 이런 걸 고민해야 하는 건지 다 지금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평당 뭐 400~500만 원씩 어떻게 사서 할 겁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공용시설을 이용해서 그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엄격히 말씀 시민들도 지금 엉뚱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축법 위반 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서 다 지적하고 할 겁니까? 네? 주차장법 때문에 뭐 원룸으로 층에 뭐 4개 이상 못 하도록 되니 다 했어요. 시사 눈 감아줬습니다. 일방통내 양방향 주차했습니다. 제지해야 되는 못 합니다. 왜? 일부 자기들 민원에 그래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해주든지. 만약에 불나면 소방차가 못 가요. 큰 재난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때서야 우리가 이거 못했습니까? 겁니까? 민원이 많아서 이거 못했습니다. 민원인 때문에 양방주차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거 아니잖아요. 단속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성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00% 민원을 해결할 수 없지만은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겠고요. 그런 구축 고민을 잘 저희들이 헤아려 가지고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잘하고 차고지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저 교통정책과 인원 조정 문제도 있고 해서 차량 등록소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현재 우리 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별도 저희가 얘기 들은 바는 없는데요.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제 10만 대가 사실은 넘어섰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또 AJ 셀카라든지 원곡면의 그 대형 또 이런 자동차 관련 저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개 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사업소로 가서 계획적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문제되었던 게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금 문제였어요. 네. 지난번 그 우리가 안성에서 강남터미널 가는 것도 2억 원 편성을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52시간 탄력 근무제 뭐 인원 또 이제 기사 부족 문제 등등등으로 앞으로 많은 그 시민들의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성이 많이 발생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뭐 경기도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용역 줄 거 아닙니까? 용역할 당시에 시가적극적으로 좀 관여도 좀 하시고요. 진짜 네네. 실태는 어떠한지 우리가 진짜 1년에 16억이나 10억 이 정도를 줘야 된다고 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많은 것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네네. 자기들 치적을 위해서는 2억은 선뜻해 주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수용에 대해서는 지금 10억도 안 줘가지고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하는 거 많은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 불편하게 위해서 2억은 지원하는 일개 운송 사업사에 2억 해주는데 단순히 2대 1을 6회는데 2억 지어주는데 그 수많은 비수용에서 버스 운영하는데 10억을 지원 안 해줘서 저 운행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뭐 경기도나 버스 운송사에서 우리 이 정도 적자가 납니다. 지원해 주세요. 이런 사업보다는 이게 실질적으로 시간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이게 정말 손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득이 있는 것인지 손해가 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손실보상 해주자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7월 달에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노선을 이제 확정을 짓고 나서 7월 달에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일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영역 발전해서 그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저 교통정책과는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제로 제기된 공용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지금 뭐 그 철도, 도시철도, 국가철도 등등등 비롯해서 균형 잡힌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이런 사업에 좀 정책적인 좀 그걸로 좀 접근을 좀 하시고요. 늘상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특히 뭐 저 광역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많은 그 자료를 제공 좀 해주시고 또 중앙부서와 찾아가서 좀 협의도 해야 되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감 나온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고 있고 다 자기가 뭐 했네 이런 사업합니다. 정말 앉아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좀 안성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